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8월 24일에 있었던 강원FC와 FC서울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기의 한 줄 평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한 줄 평, 집중력의 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의 차이라는 한 줄 평을 정한 이유는 어제 저희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를 했을 때 가장 안 됐던 부분, 바로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 그리고 우리가 공격 나갈 시에 패스 연결, 그리고 세컨볼이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죠. 물론 경기가 잘 될 때는, 이제 서로 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눈빛만 봐도 탁탁탁탁 연결이 되겠지만은 어제는 그게 좀 안 된 경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경기가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안 된 부분에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안 될 때는 집중력을 더 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진 경기를 리뷰를 하게 되는데, 어제 경기 정확하게 보면 우리 강원FC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껄끄럽고 연결이 안 되고 투박하고 기존에 우리가 봤던 강원FC의 경기력은 아니었던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선수들 자체가 되게 여유로웠고 패스가 정말 잘 됐다. 우와, 패스를 쉽게 경기를 하는구나 라는 기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거를 당한 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은 안 좋았죠. 왜? 우리는 뭐가 안 돼서 저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는데 되게 쉽게 진행을 하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두 골을 먹은 상황 같은 경우도 분명히 둘 다 우리 선수의 실수에서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한 역습이 간결하게 시작이 돼서 간결하게 끝났다라는 게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선수 실수로 시작을 해서 역습을 해서 중원까지 공이 와서 멋진 중거리 슛을 먹힌 거긴 하지만은,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습에 의한, 그것도 둘 다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 한 큐에 털리는 좀 기분 나쁜 골이지 않았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반대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볼 때 좋은 페이스 유지하다가 한 번씩 우리가 된통당하는 경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 타이밍이 차라리 요번에 온 게 더 좋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번 월드컵이죠. 아르헨티나가 사우디한테 초장에 두들겨 맞잖아요.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분위기가 좋았다가 후반 가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비할 시간이 그만큼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위 스플릿도 가기 전에 10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같은 경기력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한 큐에 털리는 경기를 겪으면 분명히 우리 선수들은 이거를 경험을 토대로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훈련, 결과를 미리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그 전까지 울산한테 4대0으로 진다거나 이런 크게 진 경기들은 전술적으로라든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한 번씩 크게 당한 거기 때문에 더 발전을 위한 패배 교훈이었다면 이번
경기의 패배는 상위권에서 그 어려움, 상위권에서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겨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성장과 다르게 그 어려움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겪으면서 그거를 또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강원FC 팬이라서 좀 더 희망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질 때마다 제가 했던 말, 바로 이번 패배를 기회로 또 해결 방안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준 감독님을 또 믿고, 우리 선수들을 믿고 다음 경기를 응원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항상 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기를 보면 일단은 우리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은 와, 상대편의 야잔 선수 와 대단하더라. 솔직하게 맞잖아. 코바체비치 선수가 그 야잔 선수와 진짜 많이 격돌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잔 선수가 거의 뭐 판정승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야잔 잘했고, 그리고 야잔 선수가 뭐 그 기경미 선수라든지 하지치 선수라든지 그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커버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가 중원에서 미스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전개하기 힘든데 기껏 전개에 나가면 야잔 선수가 또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코바체비치 선수가 솔직히 어제 경기에서는 저는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들 몇 명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문기 선수라던가, 이제 물론 황문기 선수도 이제 강상우 선수에 좀 막히면서 좀 버거워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뛰어주는 황문기 선수의 모습, 그리고 정말 많은 활동량으로 안 좋은 상황을 공격수로서 이겨내려고 했던 코바체비치 선수, 그리고 골 먹는 장면 이 외에는 모든 진짜 세이브를 보여준 이광현 선수, 뭐 그리고 수비로서 끝까지 진짜 와 절절하다 싶을 정도로 뛰어준 뭐 김영민 선수라던가, 자 이런 선수들을 보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몇 선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물론 그렇다고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들 열심히 하긴 했어요. 다만 안 되는 날이었다라고 솔직히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누 선수에 대한 개인평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진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에 대한 평을 해버리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 같아가지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 와중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를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전반전이 마치고 김경민 선수가 나가고 조진혁 선수가 나오고 이상원 선수가 나오고 헨리가 나옵니다. 확실히 조진혁 선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진혁 선수를 좀 전반전에 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쨌거나 후반전에서 분위기를 분명히 바꾸긴 했으나 결국에는 득점 자체를 못 올렸기 때문에 어차피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출전이죠. 하지치 선수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반 막판에 코바체비치 선수와 하지치 선수 그리고 신미라 선수가 나오면서 강투지 선수 3명이 톱라인에 올라가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힘들 시 롱볼 크로스를 이용을 해서 제공권으로 헤딩을 따서 득점을 하려고 하는 윤정한 감독의 대처도 볼 수가 있었고, 또 물론 결국에는 골을 못 넣긴 했지만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플랜 B, 플랜 C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장신의 선수들이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FC 서울에서 경기를 하면서 원정 최다 관중이 왔죠. 단일 관중으로는 3,400명 정도가 왔는데, 우리가 좋았을 시기를 보고 마침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이니까 서울에 놀러 오면서 겸사겸사 하면서, 그리고 원정 응원도 가보자 라는 곡에 서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번 서울전에 포텐이 터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졌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은 졌기 때문에
원정 팬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기는 걸 어쨌거나 홈에서 많이 봐오셨을 테고, 하지만은 원정을 가봐야 많은 상대편 홈 팬들 중에서 아무래도 뭐 거의 3만 명 차이가 나겠죠. 거기 총 인원 3만 4천 명 중에 우리가 한 3, 4천 명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을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응원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원정의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졌다 보니까 다음 경기는 더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더 이제 원정만의 또 재미를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원정이 아마 울산인데 좀 금요일에서 평일 원정이긴 하나 좀 많이 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만 어쨌거나 3,400명 그죠? 3,400명인데 우리가 홈에서도 N석이 3,400명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N석에도 혹은 안 앉아보신 분들이 원정 응원으로 와서 적응을 못한 게 또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N석이야 당연히 응원하는 곳이다 보니까 콜리더도 앞에서 막 하고 깃발도 막 흔들고 이게 적응이 돼 있는 팬들인데, 일반적으로 오신 팬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겪어보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어제 뭐 콜리더 분에게 시야가 방해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라던가, 뭐 깃발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팬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강원FC가 지금 계속 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보완이 되고 배워가고 정착이 돼 가면서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이게 좀 커져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어제 뭐 지긴 했어도 많은 팬들이 와 주시는 원정의 시작점,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원정에도 많은 팬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분위기,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는 분위기, 우리 같은 팬이니까 약간 양보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발전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졌던 경기다 보니까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라는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제 경기는 뭐 이런 부분이 전체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경기적인 말씀과, 그리고 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어제의 경기는 우리가 남은 10경기에 대해서 본보기 도움이 되어줄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 감독님도 준비를 더 잘해주시고 우리 선수들도 더 앞으로 남은 경기를 위해서 대처를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팬들은 그 믿음 하나 갖고 팬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번 경기 수원FC전이죠. 수원FC가 요번에 어쨌거나 제주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3등까지 올라왔는데 수원FC도 상당히 상승계로 우리와 경기를 맞이할 텐데, 우리가 아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졌던 서름을 수원FC에게 풀자,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수원FC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항상 이길 수만 있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올해 8패했는데 작년엔 6승 했잖아요, 그죠? 이만큼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선수들과 감독님께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질 타이밍도 왔었고, 다만 그 타이밍이 저는 도리어 요번에 온 게 좋은 방향이지 않나, 전화회복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고생해준 우리 감독님, 코치진, 그리고 우리 선수단들, 그리고 3,400명의 팬분들께 서울까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